네, 안녕하십니까. 간호실습생 백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주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이걸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8가지의 차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혹시 어떤 기념일들이 있을까요? 빼빼로데이도 있고 농업인의 날도 있고 또 11월 9일에는 소방의 날 등 여러 날이 있는데요. 혹시 그 중에 셋째 주 수요일은 세계 COPD 날인 거는 알고 계셨나요? 폐 날 행사를 통해서 무료 폐기능 검사와 호흡기 내과 전문의와의 1:1 상담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국내 4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높은 유병률 대비 인지도는 턱없이 낮아서 증상이 악화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어떤 걸까요? 영어로 줄여서 COPD라고도 하는데 저도 발표하면서 오늘은 COPD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단명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말 그대로 풀어서 보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만성, 기도가 좁아지는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나 폐염증이 생기고 이에 인해 폐 조직이 파괴돼서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과 폐활량의 감소가 있는 폐질환인데요. 즉, 만성기관지염과 폐기둥에 의한 공기흐름의 폐쇄가 존재하는 질병 상태가 COPD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PD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경미한 증상, 일반적인 증상, 중증의 증상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미한 증상은 힘들게 일을 하거나 빨리 걸을 때 조금 숨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침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제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힘들게 일을 하거나 빨리 걸을 때 종종 숨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미한 증상보다는 기침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때 가래도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집안일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제 중증의 증상이 되면 기침을 이전의 증상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가래도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어느 때나 숨이 차게 되고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데 몇 주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중증의 증상일 때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게 어려워집니다. 3가지의 증상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COPD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PD의 원인은 그럼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흡연입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에게서 호흡기 증상의 발생과 폐기능의 이상 소견이 더 자주 확인이 돼요. 직접적으로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약 임신 중에 흡연을 하였다면 그 담배가 태아의 폐 성장과 발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COPD 질환의 발생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는 좀 고령이거나 작업장 및 주위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어린 시절의 호흡기 감염 등이 COPD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PD를 유발하는 흡연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담배. 그렇다면 담배는 어떻게 병을 불러오게 되는 것일까?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 속 여러 유해 물질들이 기관지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 오랜 흡연으로 염증들이 반복되면 기관지 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는 폐포에도 변형을 일으켜 결국 폐포가 탄력을 잃고 망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가진 폐포끼리 뭉쳐 기관지를 압박하는 폐기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 질환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끊으면 사망률도 좀 줄어요. 폐가 나빠지는 것도 막지만 사망률도 좀 떨어져서 COPD 환자에서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금연이 되겠습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폐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 하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라도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월등히 많긴 하는데요. 저희가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남자가 많은 걸로 잡힙니다. 그거는 이제 흡연을 많이 해서 그렇고요. 여자가 흡연을 하면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안전한 건 아니고 남녀가 차이가 없이 뭔가 그런 나쁜 공기의 노출을 오래 하면 똑같이 생긴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제 담배가 COPD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었어요. 보통 10년 이상 담배를 피게 되면 기관지나 폐포가 모두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기관지는 좁아져서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폐포는 녹아내려서 폐기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찬 증상인 호흡곤란, 또 기침이나 가래를 유발하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기관지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감염에도 취약해져서 폐렴에 쉽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폐활량을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정상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흡연 기간 중에 이미 감소된 폐활량은 회복할 수가 없고 흡연에 의해서 파괴된 폐 조직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금연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또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라는 원인에 의해서 폐의 퇴행성 변화가 아주 심하게 온 상태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은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COPD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천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병들이 이제 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COPD라고 총칭을 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폐기종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기관지나 폐 염증이 생긴 것이고,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이나 기관지 내에 기침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점액이 생산되는 상태입니다. 또 만성천식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PD 환자들의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데,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함으로써 호흡 근육의 소모를 막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 섭취를 골고루 하고 매 끼니 이제 두부나 계란 등을 챙겨서 섭취하는 게 좋고, 식사를 소량씩 나누어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또 식사 중간에는 국물이나 수분 섭취를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기름이 지거나 가스를 형성하는 식품의 섭취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COPD의 치료 및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OPD의 치료의 목표는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약물요법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흡입약제입니다. 흡입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입 기술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이고요.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악화되는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필요시 혹은 증상을 예방하거나 감소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흡입제는 운동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증상과 삶의 질을 호전을 시킵니다. 또 먹는 약과 주사용 약도 약물요법 중 하나입니다. 흡입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약물을 장전을 하고 숨을 내쉽니다.
이때 손잡이를 2번을 돌려도 1회 흡입 분량만 재어지게 됩니다. 빠르고 세게 들이마신 후에 숨을 참고 숨을 참을 때는 보통 4초 이상 숨을 참게 됩니다. 흡입 스테로이드가 포함되는 있는 경우에는 가글링을 하며 흡입제를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COPD 환자에게는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 움직이면 숨이 차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걷기나 조깅을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에 꾸준히 시행을 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게 된다면 2-3개월 후에는 몸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소요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저산소증이 심한 환자에게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금연도 있고 외과적 치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COPD는 완치가 된다, 안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PD는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COPD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담배이다. OX 중에 골라볼게요. 정답은 O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고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가 직접 기관지와 폐에 전달이 돼서 좋지 않기 때문에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보건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